16.9%. 이것은 정크본드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코인 시장의 하루 등락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은행이 청년들에게 약속한 이른바 청년 미래 적금류의 정책 금융상품이 제시하는 최대 기대 수익률입니다. 제로 금리에 익숙했던 지난 10년의 기억을 가진 이들에게, 그리고 지금 당장 월세와 생활비 압박에 시달리는 2030세대에게 이 숫자는 구원이자 놓쳐선 안 될 동화줄처럼 보입니다. 출시 첫날 은행 앱 서버가 마비되고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소득 구간을 계산하며 밤을 새우는 오픈런 현상은 이제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테크 열풍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자산 증식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공포가 만들어낸 집단적 히스테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화려한 숫자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함정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 안전한 16.9%의 이자에 현혹되어 원화 현금을 3년, 5년 묶어두기로 결정한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자본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우량주 S&P 500으로 대변되는 달러 자산으로의 거대한 쏠림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식이냐 적금이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을 대한민국 원화라는 로컬 통화에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달러와 글로벌 자본이라는 기축통화 시스템에 편승할 것인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경제는 비정상적인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금리는 높지만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거나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은행에 돈을 맡겨두고 안도하는 사이 화폐의 구매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16.9%라는 숫자는 명목상의 수치일 뿐, 그 기간 동안 짜장면 값이 20% 오르거나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 구간으로 고착화된다면 당신의 성실한 저축은 결과적으로 확정된 손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주한 딜레마의 본질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선택이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S&P 500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며 질주할 때 국내 청년들은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적금 통장을 끌어안고 나는 안전하다고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혹합니다. 자산 격차는 더 이상 노동소득의 차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떤 화폐를 쥐고 있었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었느냐에서 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의 혜택이 과연 인플레이션과 환율 리스크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줄 방파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물가 상승의 속도를 조금 늦춰줄 뿐인 언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할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의 이면을 파헤칠 것입니다. 정부가 던져준 달콤한 미끼인 고금리 적금과 전 세계 자본이 응집된 미국 시장 지수,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철저하게 해부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상품 비교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당신의 부가 증발할 것인가, 보존될 것인가를 가르는 냉철한 경제 전쟁의 서막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서 가장 먼저 싹틉니다. 지금 당신의 돈은 정말 안전합니까? 이 기이한 수익률 격차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차이에 기인합니다. 은행이 자체적인 영업이익으로 연 10%가 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준금리 3.5% 수준에서 16.9%라는 숫자가 탄생하려면 그 차액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즉, 청년 미래적금은 금융상품의 탈을 쓴 정부 보조금이며, 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자력으로는 청년들의 자산을 불려줄 매력을 상실했음을 방증하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왜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가며 청년들의 돈을 은행에 묶어두려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자산 형성 지원이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원화 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습니다. 스마트한 자본은 이미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이른바 국장이라 불리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수년째 박스권에 갇혀있는 동안 미국의 S&P 500은 기업의 이익 성장과 주주 환원이라는 자본주의의 정석을 따르며 우상향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취약한 지배구조, 좀비 기업의 연명, 그리고 주주가치 훼손은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엑소더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에서 S&P 500은 단순한 지수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돈을 잘 버는 500개 기업을 끊임없이 필터링하는 자동 정화 시스템입니다. 실적이 나쁜 기업은 퇴출되고 새로운 혁신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반면 청년 희망 적금이나 청년 도약 계좌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당신의 자본을 원화라는 울타리 안에 가둡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기회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적금에 가입하는 순간 당신은 확정된 이자를 얻는 대신 5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자산 시장의 성장과 환차익의 가능성을 모두 포기하는 계약
계약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메커니즘은 화폐 가치의 괴리입니다. 적금 이자는 달리 혹은 기껏해야 연 복리로 계산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의 인플레이션은 자산 가격의 복리로 반영됩니다. S&P 500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늘리며 인플레이션을 가격의 전가, 패스스루 할 때 원화 현금은 그저 은행 금고 안에서 조용히 구매력을 잃어갑니다. 16.9%의 혜택이 커 보이지만 그것은 5년 뒤의 짜장면 값, 5년 뒤의 서울 아파트 값, 5년 뒤의 애플 주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플러스일까요? 정부는 당신에게 숫자를 주었지만 시장은 당신에게서 가치를 빼앗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대결 구도는 인위적인 보조금과 시장 자체의 성장성 간의 싸움입니다. 전자는 예측 가능하지만 한계가 명확하고 후자는 변동성이 있지만 자본주의의 성장 과실을 온전히 향유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자본 증식의 엔진이 꺼져가는 한국 경제가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마지막으로 던지는 유인책과 더 넓은 바다로 나가려는 자본의 본능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역사는 인위적인 통제가 시장의 흐름을 이긴 적이 거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조적 원인이 만들어낸 구체적인 성적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지표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감정은 거짓말을 해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팩트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검증해 보겠습니다. 소위 미친 혜택이라 불리는 청년 적금 상품들을 냉정하게 해보면 연 16.9%라는 숫자는 치밀한 착시 효과를 동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본금리의 우대금리 그리고 정부 기여금을 모두 합친 수치이지만 가장 중요한 월 납입 한도는 대개 50만원에서 70만원 선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5년 만기를 채웠을 때 손에 쥐는 이자 수익은 수백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궤도를 바꾸거나 서울의 아파트 한 평을 더 살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물가 상승분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S&P 500의 지난 50년 연평균 수익률 은 약 10%입니다. 배당을 재투자할 경우 이 수치는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익률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환율이라는 변수가 개입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을 복기해봅시다. 2010년대 초반 1000원대 초반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은 이제 1300원대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10년 전 원화 적금이 아닌 달러 자산인 S&P 500에 투자했다면 지수 상승분 약 200%에 환차익 30% 이상이 곱하기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덧셈이 아닌 복리의 마법이 기축통화의 강세와 만났을 때 벌어지는 폭발적인 자산 격차입니다. 우리는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뼈아픈 교사가 있습니다. 당시 시중금리는 연 20%를 상회했습니다.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20%를 주던 그 시절, 과연 저축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1달러에 800원 하던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자 20%를 받아도 내 돈의 대외 구매력은 절반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때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작동하는 경제 메커니즘은 소름 끼치도록 동일합니다. 고금리는 종종 통화가치 하락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특히 신흥국이나 준선진국 입장에서 고금리 정책은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나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위험 수위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 패드를 따라 금리를 마음껏 올릴 수 없는 강력한 족쇄로 작용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자영업자와 영끌족이 무너지고 올리지 않으면 한미금리 격차로 인해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튀어오릅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S&P 500은 달러라는 기축통화 방패를 제공합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려 원화값이 떨어질 때 오히려 원화로 환산한 내 자산 가치는 방어되거나 상승하는 해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원화 적금은 한국 경제가 잘 되어야만 이득을 보는 구조지만 미국 지수 투자는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도 내 자산을 지켜주는 보험 성격을 가집니다. 숫자는 명확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의 수익률 그래프는 계단식으로 정해진 닫힌 천장을 향해 가지만 S&P 500과 달러의 결합은 위가 뚫린 우상향 지수함수 곡선을 그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적금의 확정 수익이 달콤하고 변동성 없는 안락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열을 3년, 5년, 10년으로 늘리는 순간 그 안전함은 인플레이션과 구조적 원화 약세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무기력하게 부서지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차가운 거시경제 지표들이
개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괴하거나 구원하는지 그 살벌한 현실 시뮬레이션을 마주해야 합니다. 시계 바늘을 5년 뒤 203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2명의 3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A는 정부와 은행이 권장한 대로 착실하게 월 70만원씩 적금을 부어 5년 만기를 채웠고, B는 같은 금액을 매월 기계적으로 S&P 500 ETF에 적립했습니다. 적금 만기일 A의 통장에는 원금 4,200만원에 미친 혜택이라 불리던 이자와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약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찍힙니다. A는 환호합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에 취해 은행 문을 나섭니다. 그러나 그 환희는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부동산을 켜고 사고 싶었던 자동차의 견적서를 뽑아보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5년 전 5억 원 하던 서울 외곽의 아파트는 7억 원이 되어 있고, 3천만 원대였던 중형 세단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옵션질로 4천만 원 중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A가 손에 쥔 5천만 원은 분명 큰 돈이지만 5년 전에 4천만 원보다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 환상, 머니 일루전입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당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실질적 부는 제자리거나 뒷걸음질 친 것입니다. 반면 B의 상황은 다릅니다. 지난 5년 S&P 500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이익을 늘렸고, 주가는 연평균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1,400원대로 구조적 상승을 일으키며 환차익까지 안겨주었습니다. B의 계좌 잔고는 단순 계산으로도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B가 가진 자산의 성격입니다. A의 자산은 한국 내수 경제가 침체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 현금이지만, B의 자산은 아이폰을 팔고 AI 서버를 깔고 전 세계 물류를 장악한 글로벌 1등 기업들의 지분입니다. 한국 물가가 폭등해 점심값 2만 원 시대가 열리면 A는 지갑을 닫고 편의점 도시락을 찾겠지만, B는 그 인플레이션을 주가 상승으로 해지하며 소비 여력을 유지합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돈을 좀 더 벌었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삶의 질과 기회의 박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불황이 닥치면 현금만 쥐고 있던 A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과 고용 불안이라는 이중고가 덮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러 자산과 글로벌 주식을 보유한 B에게 원화 약세는 오히려 자산 평가액이 늘어나는 기회가 됩니다. 한국 경제가 힘들수록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B는 더 부자가 되는 역설적인 구조. 이것이 바로 냉혹한 자본주의의 해징 메커니즘입니다. 결국 성실함이 배신당하는 순간이 옵니다. A는 누구보다 아껴 쓰고 저축하며 국가가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B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본의 국경을 넘은 대가로 생존했습니다. 이것은 잔인하지만 명백한 현실 타격입니다. 청년 희망적금, 청년 도약 계좌. 이름은 희망차고 도약할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을 가난해지는 원화 시스템 안에 가둬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16.9%라는 숫자에 갇혀있는 동안 당신의 노동 가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게 야금야금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끝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안전하게 가난해질 것입니까? 아니면 불확실성을 타고 불을 지킬 것입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예고편을 상영 중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잠재 성장률 0%대 진입. 대한민국 경제가 구조적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경제학자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 침몰하는 배 위에서 오직 원화 현금이라는 구명조끼 하나만을 믿고 있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16.9%의 고금리 적금은 어쩌면 배가 기울어가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제공되는 강력한 진통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통제는 통증을 잠시 잊게 해줄 뿐 병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5년 뒤 만기가 도래하고 통장에 목돈이 찍히는 순간 당신은 더 비싸진 물가와 더 가치가 떨어진 화폐라는 차가운 현실을 맨몸으로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합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자본의 국적을 세탁하십시오. 당신의 신체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당신의 노동소득은 원화로 받더라도 당신의 자산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축통화 시스템 위에서 굴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S&P 500 투자가 단순한 주식 매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자산 이민인 이유입니다. 청년 미래 적금을 절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최종 목적지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는 세금 혜택과 이자는 철저히 이용하십시오. 단, 그 돈이 만기되어 나오는 즉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생산수단, 즉
글로벌 1등 기업의 지분으로 치환해야 합니다. 화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화폐를 자산으로 바꾸는 환전소로서 적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화는 고여 있으면 썩지만 글로벌 우량 자산은 흐르면서 커집니다. 16.9%의 확정 수익이라는 달콤한 족쇄에 묶여 무한히 확장하는 자본시장으로의 탈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대중들은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박은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화폐를 움켜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S&P 500의 변동성은 파도가 치는 것과 같지만 원화 현금의 구매력 하락은 해수면이 서서히 올라와 당신의 발목을 잠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타넘을 수 있지만 차오르는 물은 막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국가가 선심 쓰듯 던져주는 적금 통장에서 오지 않습니다. 시장의 거대한 파도를 읽고 내 자산을 더 넓고 안전하고 강한 곳으로 옮기는 당신의 냉철한 판단력에서 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돈은 한국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서 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계라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며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5년 뒤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부디 서서히 가라앉는 배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외치며 마지막까지 탈출하지 못한 승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냉혹한 자본주의에서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경고이자 생존을 위한 유일한 제언입니다.